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정재원입니다. 선생님, 그 6월 모평 이후에 학생들이 전략을 짤 때 정말 주의해야 된다. 한 가지만 이야기해 줘 보실래요? 뭐 우리 1강에서도 네. 얘기했지만 팩트. 우리 팩트 폭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팩트 폭행을 좀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하죠. 너의 현재 위치야. 그래야 또 자격도 받으니까. 네네. 예. 그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나는 잘할 거야. 어릴 때부터 너무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긴 뭐 해요. 위로도 격려도 해줘야 될 때가 있지만 또 이런 거는 뭐 사실은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좀 정확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우리 1강에 이어서 성적대별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구체적인 전략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2등급대인데요. 그럼 모의고사가 한 3등급 정도 이하로 나오는 학생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뭐 앞서서 우리 1강에서 이제 1등급 때 내신 1등급 되면서도 모의고사 3등급 나온 애들보다 훨씬 많죠. 네네. 예, 왜냐면 2등급이 이제 훨씬 더 1등급보다는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은 참 늘 그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런 이 성적대의 학생들이 옵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 바라보게 되는 거죠. 논술도 해볼까? 아니야. 뭐 학생부 종합? 근데 학생부 종합 쓰면은 아주 높은 대학은 못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활용할까? 막 굉장히 이런 고민들 때문에 무엇을 할까 말까 하다가 원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재주가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굽는다고. 이게 똑같은 건데요. 이 학생들 사실 재주 많고 성실하고 좋은 학생들인데 너무 많은 정보와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 선택하는 부분에서 좀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내신이 모의고사보다는 좀 나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모의고사보다는 내신을 활용한 어떤 전형에 도전하는 것이 전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뭐 선생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성적대 학생들이 가지는 이제 조금 그 밑에 성적대 학생들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공부를 개별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성적대라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높이가 좀 높은 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 학교도 이런 학생들이 좀 있긴 한데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원서 이제 수시를 접수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눈높이가 지나치게 높다라는 거에서 좀 출발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좀 문제들도 생기고 또 이 성적대의 학생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수시는 6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적대 내신이 2등급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한테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2개 정도는 그냥 확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2개를 어디를 확 하느냐는 되게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 정도의 대학을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대학이랑 자기가 평소에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 너는 좋은 대학 갈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랑 이렇게 갭이 좀 생길 거기 때문에 이 갭이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6월 모평을 보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이 3등급대에서 혹은 그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욕심내기는 뭔가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의기소침해서 매우 소심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개 중에서 2개 정도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어느 정도 생각했던 것들에 맞는 대학 정도를 지원을 해보는 것도 되게 전략적인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학은 6개를 다 붙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6개 중에 2개 정도 아주 딱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나오는 성적대가 대략 봤을 때 3등급이면은 11, 2%에서 20% 사이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전국적인 위치가. 그랬을 때 이제 서울권 대학들의 모집 인원을 계산해 보면 대략 전체에서 한 10%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권의 끝자락 내지는 지금 수도권 쪽의 대학을 갈 수 있는 위치인데 2등급이라는 성적을 또 잘만 활용하면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신이 했던 활동과 또 아까 얘기했던 인생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녹여내서 인서울에 있는 좀 나쁘지 않은 괜찮은 대학을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수시의 어떤 전략적 목표로서 조금 더 상향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상향 지원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위치가 그렇게 지금 안정적인 서울권 4년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언저리에서 좀 눈높이를 낮추는 대학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친구들한테 둘 해봐라. 네. 그래서 상향둘, 적정둘, 안정둘 해봐라 이렇게도 권하기는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대의 학생들이 가지는 아쉬움이 전체 학생들 중에서 저는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그 입장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 정도의 성적대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사실 되게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EBS에서 다양한 자소서라든지 학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2개 정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더불어서 이제 정재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데이터가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한 2등급대 정도, 지방에서 내신이 한 2등급대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어려움 없이 학생부 그렇죠.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적정, 안정 뭐 이렇게 해서 쓰고요. 2개 정도는 한번 해보는 것.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후회가 좀 안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속된 말로 질러보자인데. 예. 근데 이제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게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고 EBS에 진학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 컴퓨터 키시고 그냥 입력만 하시면 24시간 내에 요즘에 16시간으로 18시간. 예, 18시간 내에 아주 훌륭하신 우리 진학 상담 선생님들이 답변을 자자자작 해주시니까 한번 이 등급대 학생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직접 진학 상담실의 문을 좀 두들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학생들은 앞서서 상향을 하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수시에서 상향하기 좀 낮다. 논술이야 워낙 합격률이 낮은 전형이니까 낮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들한테 기말고사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신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되 기말고사가 끝나면 좀 그동안 안 읽었던 책도 좀 읽고, 그다음에 짬짬을 내서 주변을 좀 돌아봐서 봉사 시간도 좀 더 좀 채우고,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생기부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조금 더 만회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내신 3등급 때 성적 학생들 그리고 모의고사 3등급 때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제 2등급 때보다는 정말 많이 저도 정말 고민도 많이 그렇죠. 되고 상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학생들이에요. 근데 또 이 친구들도 엄밀히 따져보면은 각 학교에서 3등급이다. 9등급제의 등급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3등급이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기 네네네. 때문에 이 친구들도 아마 그 마음속엔 또 욕심도 있고 뭔가 좀 도전해 보려는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만약 이런 학생이 상담에 온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내신 이제 방금 이야기를 했던 내신 2등급 때 학생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3등급 조금 바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도 되게 아쉬움이 많고 눈높이가 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이 학생들 가운데서 내신 3등급, 모의고사 3등급 때 아이들이 욕심은 제일 많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이게 항상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죠. 선생님, 제가 이번 기말고사 때 내지는 9월 모평 때 성적을 요만큼만 올리면 수능 최저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쓸 거예요. 이렇게 욕심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제일 많은 성적대 학생들이에요. 아까 우리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인트로 할 때 했었던 그 네. 팩트에 좀 충실해줬으면 하는 맞아요. 그 학생들이 네네. 바로 이 학생들이군요. 네. 욕심이 되게 많은 그런 등급대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눈높이를 조금씩 그러니까 왜 이런 성적대 학생들이 대체로 내신 3등급대 학생들이 대체로 내신 2등급대 학생들과 많이 올려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올려가려고 하는 이제 속성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다 보니까 해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이 등급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성적대 학생들이 제가 제일 이 성적대 학생들한테 제일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선택이 뭐냐면 논술이에요. 상당히 위험하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의 특징들을 말하기 앞서서 각 대학들이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네 학교의 합격선을 요즘에는 좀 정보 공개가 좀 많이 되는 편인데, 물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을 가지고 뽑는 게 아니긴 하지만 합격한 아이들, 역으로 이제 합격한 아이들의 내신을 공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서울 소재 그 중상위권 이상 대학들을 보면은 2등급 선에서 이제 끊기지 않습니까? 여기 3등급대에서 이제 붙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3등급대에서 합격한 학생들을 좀 추적해 보면 사실은 좀 그 우수한 학생들이 좀 몰려 있는 학교들, 뭐 지방의 비평준화 학교들이라든가 아니면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학생들이 들에서 이제 3등급, 4등급대 아이들이 학종으로 좀 일부 붙는 경우가 나타나지만 대체로 일반고 학생들에서는 3등급대 아이들이 서울권의 이제 중상위권 대학들을 붙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대학들이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자신들의 이제 눈높이와 또 그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제 괴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육론술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선생님 육론술 하겠다고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육론술 하겠다라고 찾아오는 학생들을 만나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가능성 없는 것에 너무 많이 이렇게 올인하는 건 마땅하지 않다라고 좀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넌 3논술만 해. 3논술. 3논술하고 3개는 다른 걸 한번 써보자라고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논술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높은 때이고 말할 수 없이 높은 때이고 또 거기에서 논술에서 최저가 없는 대학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어느 정도 최저가 좀 나타나는 경향도 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올인 이렇게 하는 건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게다가 육논술을 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논술 유형이 대학마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대학마다 다 논술의 평가 요소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육논술을 한다라는 말은 논술 준비를 6개의 대학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실에서 내신 성적도 고만고만하고 모의고사 성적도 고만고만한 학생이 6개의 준비한다? 저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 묶어서 최대 4개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두 개 비슷한 유형을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체로 3논술로 합의를 보는 편이죠. 선생님도 양보할 터이니 너도 좀 양보하자. 그래서 3개는 논술, 3개는 학종 뭐 이런 식의 컨셉을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저는 뭐 이제 지방 소재라 하더라도 뭐 간호학과라든가 이제 학생들의 취업이나 또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를 좀 조정해서 뭐 일부 교과 전형 쓰는 것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학생들을 또 부러워하는 아이들이 또 있죠. 그렇죠. 4등급 대 아이들. 그러니까 4등급 대 아이들. 내신 4등급, 모의고사 4등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성적대 학생들이 가지는 제가 만나봤을 때 이제 이 성적대 학생들이 가지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육모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느끼는 어떤 자괴감 이런 것들 내지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나는 이제 갈 대학이 없어 내지는 자포자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는 성적대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적대 학생들한테 제가 전략적인 이렇게 조언을 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조언을 하나 해드린다면 육모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성적이 괜찮은 학생들은 선택지가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그 선택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성적대 학생들이라면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자기가 이번 방학 때, 특히나 이번 방학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는 편이에요.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왜 모의고사가 4등급이 나오고 뭐 내신이야 뭐 4등급 나온다는 거, 내신 4등급도 역시 이제 100명 중에 20등에서 30등으로 달리면 4등급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명 중에 1등을 해도 4등급이 나오는 게 또 현실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모의고사가 왜 안 나올까는 제가 항상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국영수라고 하는 그 큰 덩어리 이 과목들이 아쉬운 거죠. 특히 이제 국어하고 수학에 올려야 될 점수가 많으니까 이걸 올리면 내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탐구를 좀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단은 수능을 좀 올리는 과정에서 물론 국어, 영어, 수학이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과목이긴 하지만 또 덩어리도 막 크고 많이 올라가야 될 과목이기도 하지만 수능은 어차피 그 정시까지 가게 되면 총점으로 승부를 거는 거고, 그다음에 수시의 경우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개 영역을 합산을 해서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서둘러서 전 탐구 쪽에 이 친구들이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능 쪽을 맞아요. 준비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올려보려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름방학 때 좀 최선을 좀 다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친구들도 수시기 때문에 혹시 또 상향을 하고 싶다면, 근데 실제로 또 이게 하필이면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첫째, 둘째 주잖아요. 네. 그 끝나면 명절이에요. 네, 추석. 그럼 추석 때 이제 친척들을 만나면 친척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너 어느 대학 썼니?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슬픈 이야기죠. 뭔가 좀 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과한 또 이런 또 대학들을 뭐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네, 제가 그렇죠. 통계들을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좀 상향을 해보거나 아니면 자신의 현재 위치보다 좀 더 높은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 중에서는 아주 적정한 대학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서울 과기대라든지 단국대라든지 뭐 기술교육대라든지 한국산업기술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상당히 뭐 학교도 내실도 있고 또 수능 최저 없이 또 학생들을 또 논술로 선발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거는 한두 개 정도, 또 역시 이제 6논술 안 되고 한두 개 정도 하면서 한쪽에서는 탐구 과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수능 성적을 올려보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병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성적대 학생들은 적성도 되게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적성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적성은 적성만 잘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적성의 분석을 해보면 내신 60%에 적성이 40%예요. 네. 물론 근데 내신이 이제 60%라 하더라도 당연히 1, 2, 3등급 대 학생들이 적성을 잘 안 보게 되죠. 이유는 적성을 치르는 대학들이 1, 2, 3등급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쓰기 시작하는 첫 번째 등급이 4등급 대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4등급이라면 60%를 먹을 수 있는 그 적성의 내신 비중에서 4등급이면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적성을 도전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도 EBS 책자를 많이 활용해요. 진짜 요즘에는 적성 문제는 거의 EBS 연계 교재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좀 최선을 다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좋죠. EBS를 통해서. 네. 예. 자, 그러면 내신이 5등급 이하이면서 모의고사 성적이 4등급 대 학생들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예. 저한테 왜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세요? 예. 물론 이제 5등급 대 학생들이 합격 가능성이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권에서는 사실상 거의 찾아보기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일부 대학에 이제 적성 전형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끔 붙는 학생들이 있지만
서울권에 있는 적성을 보는 대학이 이제 36대, 한성대, 서경대 정도 되는데 서울권이기 때문에 여긴 또 3등급대 애들이 좀 와요. 그러면 이제 5등급만 돼도 거기서 감점되는 게 좀 내신에서 감점되는 게 많아서 적성을 웬만큼 잘 보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 좀 끝까지 가보자라는 얘기를 좀 사실은 많이 해요. 정시까지 끝까지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거야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어려운 부분을 우리 윤영근 선생님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저는 이런 학생들하고 만날 때는 좀 이런 이야기도 뭐 조금 심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과감한 선택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당연히 학교별로 내신 5등급 이하인 학생들에게는요, 학교별로 차이가 이렇게 합격률이나 진학률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별로 분명한 차이가 조금 선명하게 그렇죠, 드러나는 그렇죠. 영역이 예. 좀 있어서 예. 이런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전년도에 우리 학교 선배들이 요 내신 때 선배들이 어디를 갔는지를 예. 반드시 확인을 하라고 꼭 부탁을 드려요. 너무 중요한 그래서, 지적을 네네. 해주시네요. 예. 그거를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전략적인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신과 모의고사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모의고사에 좀 더 우위가 있는 학생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기말고사에 지금 집중할 필요 없이 그냥 아예 정시로 가는 것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의미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이런 학생들, 이런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 조금 중요하게 이제 다가갈 수 있는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로 방향을 트는 것도 아주 좋은 컨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논술 전형에서 논술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내신이 조금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이게 내신 반영 점수표를 보면 대체로 4등급까지는 점수 극간 차이가 잘 안 나고 맞아요. 5등급 때부터는 성적이 조금 크게 한 번 났다가 6등급 때는 조금 많이 나는 그렇죠.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5등급 정도까지는 논술만 잘 해도 뽑힐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도 그리고 정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대단히 설득력 있는 전략이 좀 될 것 같아요. 글쎄 저도 이제 그래서 주목하는 이제 몇 개 대학이 있어요. 이제 뭐 가톨릭대라든가 그렇죠. 경기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은 이제 수능 이전에 논술을 보거든요. 그러면 수시에서 붙으면 정시를 못 쓴다는 생각 때문에 아주 논술 실력이 탁월하거나 아니면 수능 성적이 탁월한 친구들은 이런 대학을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그렇죠. 사실 있어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쪽에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5등급 대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내신이 5등급이라서 제가 모의고사는 좀 잘 나오지만 내신이 5등급이라서 이것도 내신 들어가는 대학교는 제가 못 가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이제 내신은 5등급이지만 모의고사가 2, 3등급 때 또는 1, 2등급 때 나오는 친구들 1등급은 없는 것 같다. 근데 2, 3등급 때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상담하시나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내신이 5등급 이하인 학생들이 모의고사에서 2, 3등급을 나오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그렇겠죠. 같아요. 예. 실제로 현실적으로 만나기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으니까 소수 좀 존재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학생들의 강점은 워낙 선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의 성적이 육모 성적이 아주 높게 나왔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사실 고민할 여지는 있죠. 네. 이때까지 모의고사 성적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냥 육모만 딱 성적이 잘 나오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내신이 5등급대 정도에서 움직이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2, 3등급대에다가 꾸준히 나온다면 이 학생들은 거의 100% 논술 전형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더불어서 정시도 함께 움직이는 학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쨌든 정시는 베이스로 깔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학생들은 논술 전형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전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정시까지 가보는 것도 이 친구들은 좋습니다. 또 괜찮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너무 자기네 현재 내신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앞서서
내신 5등급에 모의고사 4등급보다 사실은 모의고사 2, 3등급이 나오면 더 확실하게 그렇죠. 좀 자신을 좀 도전해 볼 필요는 있는 거네요. 끝까지. 네네. 그렇죠? 이제 방학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방학인데 방학 때면 또 이 6장의 카드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전체적으로 좀 많이 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지금 육모만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육모만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는 거 괜찮을까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데이터가 육모밖에 없으니까가 조금 네. 문제가 돼요. 9월 모평 끝나고 나면 바로 수시를 접수를 해야 되니까 전략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모든 전략은 육모 성적을 베이스로 깔아두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리자면 육모가 재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네. N수생들한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재학생들한테 조금 어렵게 느껴지면 대단히 중요한 선택지가 재학생들에게 하나 나와요. 뭐냐면 뚜렷한 하향 지원을 하게 되죠. 예. 네네. 그러니까 학과를 선택할 때 하향 지원한 학과 대체로 그 대학에서 조금 낮은 학과의 경쟁률이 과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육모가 조금 재학생들한테 어렵다고 느껴진 이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나타날 거거든요. 이걸 조금 조심해서 살짝 높이는 것도 되게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선생님도 이제, 마지막 한마디 예, 해주시죠.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네네네.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윤인구 선생님 말씀을 좀 정리를 제가 해보니까 용기를 가져라. 좋습니다. 상향도 때로는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저도 그 말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 학생들의 꿈을 좀 팍팍 좀 응원하고 밀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과감한 선택도 때로는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한편에서는 조심스러운 선택도 필요한데 수시는 6장의 카드가 있다는 생각을 항상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좀 마무리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학생들과 상담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게 뭐냐면 너의 마지노선 대학이 어디니?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학이 아니라면 전 재수할 거예요. 그런 각오가 그렇죠? 이게 아니면 죽음이야. 막 이런 류의 각오가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학을 활용하고 전략을 세우고 데이터를 베이스로 한 전략을 세우는 그런 수험생들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죠? 당연하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멋진 결과를 만드는 정말 전략으로 대박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선생님들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